안녕하세요. 마인주식TV입니다. 오늘은 펜티스 라이브에서 소개해드렸던 주식 영어 수첩 2021년 1월 5를 가져왔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첫 번째 강의, 버핏 지수입니다. 워렌 버핏이 적정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위 척도라고 강조하면서 버핏 지수로 불리게 되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말한다. 70에서 80% 아래면 저평가, 100%를 넘으면 고평가 국면 진입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전 세계 버핏 지수는 120.7%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일본의 증시버블 시 니케이 시총이 3배에 이른 적도 있다고 한다. 두 번째 강의, 오버행입니다. 기관이나 채권단이 보유한 대량의 대기 매물 또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부담 등의 뜻으로 주가 부담의 의미로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가 보호예수로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 보호는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장 등 특정한 상황에 일정 %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포함한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팔지 못하고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주가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면 대량으로 매도를 진행하게 된다. 세 번째 강의, 옵션 매수와 매도입니다. 미리 정한 가격의 장내에 특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옵션이라고 한다. 콜풋 옵션을 매매할 때의 가격이 프리미엄이며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가격의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투자자는 해지를 하거나 위험을 한정하거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며 시장에 참가한다. 콜옵션의 경우 매수는 미래의 가격 상승에 대비하는 해지 포지션으로 이익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리스크는 한정되며 매도는 이익은 프리미엄으로 한정되나 주가 상승 시의 리스크는 무한대가 되는 특징을 가진다. 네 번째 강의, 패그입니다. 퍼가 단순히 기업의 미래 이익과 시총을 비교하는 개념이라면 패그는 프라이스 어닝즈 투 그로스 레이쇼, 즉 주가이익 성장 비율로 이익과 성장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퍼를 연간 EPS로 나눈 것이다. 피터 린치는 패그 값이 1.0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0.5 이하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로서 적극적인 투자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간단하게 0.5 아래는 매수, 1.5 이상은 매도로 요약된다. 다섯 번째 강의, 실질 고객 예탁금입니다. 실질 고객 예탁금이란 예탁금에서 미수금과 융자 잔고, 개인 순매수를 뺀 금액입니다. 고객 예탁금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매매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아 일시 보관 중인 예수금, 즉 위탁자 예수금, 선물 옥션 거래 예수금, 저축자 예수금 등이고, 미수금은 보통거래 및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현금, 주식 매수 대금의 미납금, 신용상환의 결제부조금, 무상주에 대한 재세금 미납분 및 유상증자 청약대금 미납액이다. 융자잔고는 즉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갚아야 할 기한부 부채이고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인식된다. 여섯 번째 강의, 포모 증후군입니다. 정보를 놓치거나 모임 등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막연히 나도 해야만 할 것 같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투심과 소외감이 느껴진다면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성인의 과반수가 포모 증세로 괴로워한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결정장애라는 문화용어도 선택과 함께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결정을 어렵게 하면서 만들어졌다. 요즘의 초보 주식 투자자들도 트렌드에서의 소외, 투자정보 수집에서의 소외 등 유사한 증후군을 경험한다. 일곱 번째 강의, 휴먼방송 인덱스.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시점이 꼭지였음을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명백하다. 과거 주식을 객장에서 직접 거래하던 시절에는 객장에 스님이나 유모차가 보이면 주가가 최고점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즉,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들 수 없던 사람마저 뛰어들 정도의 시장이면 이미 과열로 본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나 시장에서 투자자가 너무 몰린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여덟 번째 강의, 기준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 조건부 증권 매매,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베이스 레이트라고도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9번째 강의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옵션 가격은 이론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한다. 차익 거래의 프로그램 매매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매수, 즉 매수 차익 거래는 지수 관련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를 의미한다. 비차익 거래는 차익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통칭한다. 코스피 200의 경우 인덱스 매매, 포트폴리오 매매, 자산 배분 매매 등을 이용하며 선물과 무관하게 구성 종목 중 15개 종목 이상으로 바스켓을 구성해 전체를 일시에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10번째 강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뜻한다.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2002년 2월부터 매월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다. 금리 통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자산 매입 축소와 같은 테이퍼링 등이 언급될 때도 자주 인용된다. 11번째 강의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제시한 주식 투자 모형이다. 유럽의 워런 버핏 주식의 신으로 불리는 그는 주식시장이 참가자의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봤으며 타원형의 금리 순환 사이클을 달걀 모형으로 하여 6국면에 걸쳐 예금,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의 시점을 설명한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순환되는 국면에서는 예금과 채권 투자를, 저금리에서 고금리로의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국면으로 인식한다. 12번째 강의 반대 매매입니다.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후에 주가가 급락하거나 약속한 만기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주식을 산 후에 보통 결제 시 3거래일이 지나도 결제 자금을 입금하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주식을 강제로 임의매매로 처분해버린다. 반대 매매는 통상 장이 열리자마자 한가로 처분되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도 큰 손해이고 물량이 크면 해당 종목 주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된다. 13번째 강의 쌍끌이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 두 척의 배가 한 개의 그물을 활용해서 동시에 배를 움직여서 잡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두 개의 집단이 동시에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나 매도를 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14번째 강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은 상하 조정이며 상승 추세 구간 중 매수 주체의 매수 평단가 부근까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전 저점으로부터 고점의 중간점을 가격 조정 구간이라 할 수 있다. 기간 조정은 저우 조정이며 의미 있는 기간 동안 매수 주체의 매수평 단가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 기간의 평균값을 사용한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 눌림목이라 한다. 고 저점의 중심선을 찾는 과정이 가격 조정이고 기간의 평균값까지 수렴하는 것을 기간 조정이라 할 수 있다. 15번째 강의 아시아 증시입니다. 세계 전체에서 가장 넓고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있다. 지역적 명칭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로 구분한다. 시차로 인해 주요 아시아 증시의 개장 시간과 시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는데 한국, 호주, 일본은 9시에 개장하고 대만, 말레이시아는 10시에, 중국, 홍콩은 10시 반에, 인도네시아는 11시, 인도는 12시 45분 등이다. 해당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한국은 코스피, 호주는 ASX, 일본은 니케이, 홍콩은 항생, 대만은 각권, 중국은 상해종합, 인도는 센섹스라는 이름으로 발표한다. 16번째 강의 상장기업 실적 공시입니다. 상장기업이 분기별 또는 연간 실적을 공시하는 세 가지 방법은 첫째, 공정공시, 둘째,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 셋째,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변동 공시이다. 대규모 법인은 15%를 적용한다.
이 중 세 번째 것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실적이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와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7번째 강의 컨센서스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된 주식 종목 또는 업종과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 수준으로 평균적인 매매 가격 혹은 목표 가격과 매매 입장 등을 포함한 일련의 투자 정보이다. 이 정보는 전문 투자기관, 투자중개기관, 투자정보 분석기관, 애널리스트의 분석 관점과 실력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주식 종목과 업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를 취합한 보통의 평균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종목의 경우 매수 매도 중립의 투자 의견이나 비중의 축소 유지 확대와 목표 가격 등이 제시된다. 목표 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이는 괴리율로 표현한다. 18번째 강의 IPO입니다. 비상장 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새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출하여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권의 상장은 신규 상장, 재상장, 추가 상장, 변경 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상장의 효과로는 첫째, 필요자금 조달의 용이, 둘째, 기업 인지도 제고, 셋째, 기업 구조 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이 있다. 상장 시 주주에 대한 혜택으로 첫째,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둘째,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셋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넷째, 소수주도권 행사 완화 등이 있다. 19번째 강의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한 명인 제시 리버모어의 가장 잘 알려진 거래는 1929년의 패닉시장 폭락에서 공매도하는 것이었다. 제시 리버모어의 23가지 베스트 트레이딩 룰에서 몇 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월스트리트에 새로운 것은 없다. 오르는 주식을 사고 떨어지는 주식을 팔아라. 어떤 섹터에서든 가장 강한 추세를 보여주는 주도주를 거래하라. 주식이 신고가를 기록하면 매수하라. 패턴은 반복된다. 인간의 본성은 천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이 있다. 이상으로 주식용어 수첩 2021년 1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